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100권 읽기 두 번째 책 소개합니다. 두 번째 책은요, 트렌드 코리아 2020입니다. 이 책은 매년 10월쯤에 다음 해의 트렌드가 어떨지 소비자의 그 소비 트렌드를 연구해서 이렇게 책을 내는데, 매년 가을이면 이 책이 이제 언제 나오나 기다렸다가 사긴 사두고 읽는 것은 항상 좀 늦어서 읽게 되는데요. 이 책도 지금 이제야 올해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이제 앞부분은 작년에 뽑았던 키워드들이 어떻게 한 해 동안 이렇게 표현되었나, 나타났나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 주고요. 뒷부분에는 이제 내년에 어떤 트렌드가 키워드로 표현될 것인가 그것들을 10가지 정도 이렇게 소개를 해 주는데요. 항상 그 키워드를 그 대표 키워드를 영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작업만 해도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일단 그 해에 띠 동물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대표 키워드를 만들었는데요. 올해의 키워드는 마이티 마우스라고 하네요. 마이티 마우스를 따와서 그 이제 개개인 작은 개개인이 뭉쳐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을 표현해서 마이티 마이스. 마이티 마우스는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였대요. 망토를 이렇게 메고 쓰고 이렇게 슈퍼맨처럼 날아가는 그 생쥐 마이티 마우스를 거기서 이제 차용을 해서 마이티 마이스라는 키워드로 10가지를 뽑아봤는데 제가 웬만하면 10분 안에 소개를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부분 작년 그 트렌드 키워드를 다시 리뷰를 해보는 그거는 제외하고 올해 것만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한 다음에 이런 어떤 그 트렌드와는 상관없이 그냥 제가 하는 일의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키워드 몇 개를 나름대로 뽑아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책에 나오는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2020. 2020이라는 그 글씨 자체도 상당히 좀 어떤 디자인틱하지 않나요? 보면 다이어리에 2020이라고 쓰여진 글씨들은 다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지금 제 다이어리인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2020 이 글씨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멋진 느낌이 들어요. 요건 예스24에서 이제 사은품으로 받은 다이어리인데 요거 받을 줄 알았으면 저 다이어리 안 사도 될 뻔했어요. 이렇게 2020. 네. 자, 2020년 소비 트렌드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마이티 마이스로 표현되는데요. 1번 멀티 페르소나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어떤 좀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많이 사용돼서 우리가 약간 익숙해진 단어인 것 같기는 하는데 이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예전에 농담 삼아 다중이라는 말도 많이 썼는데 사람들이 한 가지 이렇게 딱 정확한 어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도 있고 또 내 안에는 상당히 또 이렇게 엄격한 모습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활동적인 모습도 있다가 어떤 경우에는 아주 내성적으로 가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이제는 다양한 곳에서 따로따로 표현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발현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SNS 계정도 여러 개를 만들어 두고 이쪽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저쪽에서는 저런 모습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네,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소비자들은 무엇보다 가상의 나와 실제의 나를 지혜롭게 연계하여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 있으면서 온라인 공간 상에서도 이렇게 이제는 좀 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다양한 나를 내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그 키워드를
이제 첫 번째로 꼽았고, 이것이 사실은 가장 한 해를 통틀어 가장 어떤 그 중심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 되어서 지금 뒤에 나오는 단어들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단어가 되었네요. 두 번째 키워드는 Last Fit Econom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소비를 했을 때 제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물건이 도착하는 그 시간, 그 공간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잘 어필할 것인가. 그래서 배송을 하는데도 조금 더 우리가 요새 언박싱 하는 그 유튜브 영상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에 내 손에 물건이 들어오는 그 장면, 또는 배송해 주시는 분하고 나하고 마지막으로 접촉하는 그 시간과 이제 뭐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좀 강조된다는 얘기가 있었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페어 플레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사실 젊은이들에게 더 많이 좀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약간 내가 불평등하게 대해지는 어떤 상황에, 또는 내가 좀 억압되는 상황에 있어서 의외로 좀 잘 받아들이시는 반면, 젊은 사람들은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막 인제 그걸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스트리밍 라이프라고 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렇게 예전에는 저희가 MP3로 음악을 다 다운받은 다음에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걸 일일이 다운받아서 저장하지 않고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로 가볍게 듣고 넘어가고 하는 것처럼, 삶 자체가 그냥 빌려서 잠깐 쓰고 가볍게 쓰고 돌려주고 하는 그런 삶을 좀 더 추구한다. 그래서 여기에 그 공유주택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제가 미스터 홈즈를 하면서 공유주택의 그 다양한 어떤 공간에 대한 서비스, 공유주택에 들어가서 살면서 오히려 훨씬 더 멋진 거실, 내가 혼자 살면 그런 멋진 거실을 가질 수 없을 텐데, 그런 멋진 주방을 가질 수 없을 텐데, 공유주택의 삶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또 향유할 수 있고, 또한 여기서 잠깐 살다가 또 다른 형태의 또 집으로 옮겨가면서 그런 멋진 집들을 체험하며 사는 어떤 그런 삶, 그런 것들도 이제 두드러진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개인화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잠깐 살펴볼게요. 네, 초개인화 기술.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예측해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기술을 초개인화 기술이라고 한다. 초개인화 기술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개인의 프로파일을 개발한 후 해당 프로파일에 관련 콘텐츠를 입력하고 제품을 권장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개인에 대한 정보를 빅데이터로 다 수집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할지, 그다음 이 사람에게 내가 뭘 제공해야 될지, 그것이 세세하게 개인별로 다 다르게 제공되는, 점점 사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인터넷 쇼핑을 한번 하고 나도 뭐 한번 클릭했다고 그게 그냥 막 계속 그 관련된 것들이 막 제공되고, 그런 것들이 점점점 더 발전해 가지 않을까. 특히 그 아마존이 그런 걸 잘해서 상당히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팬슈머. 어떤 그 소비자 컨슈머인데 팬으로서 그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뭐 많이 사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개입하고 발전시키는 것까지 다 어떤 간섭을 하는 그런 어떤 소비자의 형태, 요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 특화 생존. 뭘 하나 하더라도 이제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좋아할 만한 것보다는 그 어떤 포인트에 딱 맞춰 가지고 특화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생존하기가 좋아졌다. 적자 생존이 아니라 특화 생존. 부동산계에도 어떤 것을 특화해야 할지 이제 많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58 세대예요. 58의 58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지 여러 가지로 그
풀어놨는데 일단 5060, 50대, 60대 세대를 칭해요. 이분들이 인구도 많고 또 경제력도 있고 또한 수명이 늘면서 현재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그런데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삶 자체를 추구하는 그런 세대죠. 게다가 이제 50대, 60대가 노인 취급받을 만한 그런 세대가 아니죠.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보시고 뭐 젊은 사람들이 하는 웬만한 것들을 다 이렇게 흡수하셔서 본인들 삶에 이렇게 다 적용하시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좀 적당하지 않은 듯해요. 그래서 그 세대를 한 번 더 이렇게 좀 분석해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아홉 번째, 편리미엄.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이 되는 그런 지금 시대가 내년에 올 것이다. 즉, 내가 좀 무조건 싼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하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열 번째 업글 인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인간을 계속해서 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뭐랄까요? 몸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 많아졌잖아요. 요새는 뭐 5, 60대 돼도 복근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이어트를 꽤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몸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취미를 업그레이드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을 업그레이드하는 거. 요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본인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그런 2020년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0가지로 이렇게 축약을 했고 그것만 소개를 해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 버렸네요. 사실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짧게 소개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제가 뽑은 키워드 요거 빨리 하고 끝낼게요. 내 맘대로 키워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내년의 키워드. 1번 빅데이터의 연결과 융합. 지금 얼마 전에 호갱노노하고 밸류맵하고 같이 손을 잡고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호갱노노는 주로 아파트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이제 밸류맵은 또 토지라던가 아니면은 또 뭐 다른 분야인 것 같아요. 그 분야에 있는 두 빅데이터가 결합해서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은 어떤 양질의 데이터들이 더 분석돼서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빅데이터들의 연결과 융합 요거 눈여겨볼 부분이고 미스터 홈즈에서 여러분들 고객들에게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되고요. 두 번째, 대세는 유튜브. 네, 지금 그 58세대들이 유튜브를 보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나이대 물론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아이들조차도 유튜브를 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도 이미 유튜브가 대세이지만 지금 제가 하는 부동산 쪽으로도 유튜브가 대세이다. 그래서 이쪽 손 놓지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세 번째, 세금. 네. 세금이 지금 자꾸자꾸 이번에 며칠 전에만 해도 지금 그 종부세 때문에 헉 하는 일이 생겼는데 저희 부동산에 오셔서 세금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계속 변하는 세금 체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알려드리기가 참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 세금 이렇게 잡았고요. 네 번째 키워드 제발 오지 마. 이건 뭐냐면요. 기존에 다른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 부동산 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오세요. 이렇게 걸쳐 놓고 하시고 뭐 변호사님들, 뭐 세무사 회계사님들, 뭐 그다음에 또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이 부동산 넘어오니까 또 경쟁력이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모두 이쪽으로 부동산으로 오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발 오지 마."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시간을 조금 넘겼지만 네, 오늘 책 트렌드 코리아 2020 리뷰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영이었습니다.